하하. 파피 플레이타임의 장난감인 파피는 FNAF 시리즈에 나오는 서커스 베이비를 오마주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디자인부터 처음엔 주인공이 조력자라는 점, 갑자기 정색하며 주인공을 차갑게 대하는 등의 행적들도 서커스 베이비와 매우 닮아있죠. 사실 파피 플레이타임 자체가 FNAF 시리즈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 개발자들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공식 유튜브에다 서커스 베이비를 따라하는 파피의 영상을 올리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피라는 이름에는 양귀비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이름처럼 파피 인형에는 양귀비 향도 난다고 합니다. 파피는 1950년대에 출시된 인형인데 실제 1950년대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 담배 등 현재는 몸에 좋지 않다고 증명된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라 플레이타임사에서는 이름대로 양귀비 향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되죠. 사실 파피의 이름이 양귀비는 엘리어 루드윅의 방에서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발견되는 실험 814 문서에도 나오는데요. 양귀비와 방부액젤의 혼합물에 가축인 쥐를 1개월간 담가서 전기 충격을 가해 소생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나와있죠. 이 실험은 실패했지만 플레이타임 사이의 엘리어 루드윅은 쥐보다 더 큰 실험체라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아직도 이 양귀비를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내내 등장하는 살아있는 장난감들이 이 양귀비를 통한 플레이타임사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썰도 있어요. 파피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게임 제목 내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본인의 풀네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사실 파피의 실제 풀네임은 파피 플레이타임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플레이타임사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지능이 있다고 파피를 소개하며 어린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하는 인형이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챕터 1에서 허기워기를 물리치고 나서 입구에 들어간 뒤 주택처럼 생긴 곳에서 파피의 유리 케이스를 열면 You opened my case. 너가 내 케이스를 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인공에게 말을 걸며 때로는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탈출을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아직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이나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본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목적을 이루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플레이타임사의 세계 최초의 진정한 지능이라는 말이 단순한 홍보 문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 나오는 파피의 CM 영상을 보면 플레이타임사의 인기 모델인 허기워기와도 많이 차이가 나 플레이타임사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인형이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내내 파피가 나오는 포스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며 파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 플레이타임사가 포스터와 홍보 문구와 요소 등에서 파피를 뺀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와 3를 보면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난감들이 본인만의 대사가 들어간 입간판이 들어가 있지만 파피는 게임 내 높은 비중과 게임 이름에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본인의 대사가 녹음된 입간판을 볼 수 없죠.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주요 배경인 플레이타임사의 공장에는 파피의 그림이 일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회사 내부라서 따로 조치 없이 그냥 냅뒀거나 파피와 관련된 외부 흔적들을 지우는데 열중해 정작 회사 내부는 지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정 때문인지 혹시 아직 중점적인 역할로 나온 챕터가 없어서인지 파피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가 챕터 3까지 나온 현재에도 아직 공식 굿즈로 파피 인형이 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출시되어 있고 판매 중인 파피 인형들은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된 굿즈가 아니라 디자인만 보고 만들어둔 창작 인형이라고 합니다. 파피는 공식 굿즈로 인형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튜즈사와 콜라보해 플레이어, 허기워기와 함께 피규어가 출시된 적은 있죠. 파피는 하얀 피부, 주근깨 등이 외모가 특징인데요. 너도 나도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 피부 부분이 도자기로 만들어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서 마지막 기차와 관련된 장면이 나온 이후 얼굴에 균열이 생긴 상태로 챕터 3에서 등장해 파피가 도자기로 만들어졌다면 이때 사고로 인해 살짝 깨졌다고 예상되죠. 실제로 도자기 인형이 유행이었던 시절도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겨냥해 장난감을 만드는 플레이타임사에서 정말로 파피를 도자기로 만들어 출시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외모에도 두 눈 많은 핏줄이 있어서 이건 장난감스럽게 만들어낸 부품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눈이 아직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죠. 파피는 챕터 1 마지막에 나는 진짜 소녀야 바로 너처럼 이라고 말하며 사실 본인이 인형이자 장난감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던 그 중에서도 소녀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주인공을 보면서 바로 너처럼 이라고 말한 걸 보면 현재 모습이 보이지 않는 주인공 또한 원래는 소녀였다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챕터 2에서는 파피가 주인공을 보고 널 잃기엔 너무너무 완벽해 라고 말하기도 해 사실 주인공은 플레이타임사에서 만든 장난감인데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서 파피가 주인공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죠. 거기다 제작사에서는 주인공의 모델링을 아예 하지 않았고 높은 곳에서 착지할 때 다치지 않는 건 물론 플라스틱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하지만 후에 딜라이트 선생님이 주인공을 보고 플레이타임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추측은 틀렸고 주인공은 그냥 사람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는 주인공이 한 편지를 받고 플레이타임사의 공장을 찾아가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편지는 아마도 파피가 본인을 구해달라며 말하며 주인공에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진짜 소녀라고 말한다는 점과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게 맞다면 아마 플레이케어의 고아들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파피는 사람
시절에는 어린 여자 고아였을 거라고 하죠. 챕터 1에서 파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양귀비꽃이 크게 그려진 입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입구 근처에 혈흔이 있는 장난감들과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가 적혀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낙서들을 보면 입구 바깥쪽으로 가리키는 화살표들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이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지 말고 이걸 보고 얼른 도망치라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죠. 사실은 파피가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나쁜 캐릭터인데 본성을 숨기고 있으며 나쁜 짓을 해 케이스에 봉인되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챕터 3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흑막이라고 불리는 프로토타입이 파피를 케이스에 가뒀다고 해요. 챕터 2에서는 퍼즐을 풀 때마다 좋아하는데 본인이 너무 오래 갇혀있었다고 말하면서 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여기에 탈출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며 기차역을 통해 나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플레이어가 시간을 끌면서 파피가 말한 대로 잘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가고 싶지 않냐고 말하면서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챕터 2 중간 마미롱 레그에게 잡히는 장면을 지나 나중에 제어실에서 파피를 풀어주면 우린 여길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공장을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후 기차를 탄 플레이어는 이 공장을 나가려고 하지만 파피가 기차 안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네가 날 구해줬지? 넌 완벽해. 이대로 놓치기엔 너무나도 말이야 라고 말하는 동시에 기차의 노선이 바뀝니다. 이후 미안하지만 못 보내주겠어. 내가 뭘 원하든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당황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통신이 종료되고 기차는 폭주하면서 탈선하게 되어 주인공이 정신을 잃은 뒤 챕터가 종료되죠. 이 기차의 통신 시스템으로 말한 파피의 넌 읽기에는 너무 완벽해 라는 대사는 챕터 2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OST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파피는 일부러 주인공이 이 공장을 탈출하는 걸 막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챕터 1에서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면 되지만 파피는 기차를 타고 가자며 말하며 주인공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죠. 챕터 1에서 본 길들은 허기허기를 물리치는 과정 중 박살나거나 닫혀있지 않았냐고요? 챕터 2에서 기차역을 찾아가는 파피나 게임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파피는 공장 내 위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챕터 3에서는 키시미씨와 나타나는데 기차를 돌린 일에는 사과하지만 프로토타입을 죽이기 위해 도와달라며 주인공에게 사과와 부탁을 동시에 하죠. 후에 캣냅을 쓰러뜨리고 나면 하나의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이 비디오의 이름은 기쁨의 시간이고 프로토타입을 따라 장난감들이 플레이타임사의 직원들을 학살하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승강기를 타고 공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두고 온 키시미씨가 습격을 당하자 다시 올라가려 하지만 해치가 다치면서 애절하게 절규하고 말죠. 하지만 이 장면을 실제로 플레이어가 볼 수는 없다 보니 음성만 이렇게 들리고 남겨진 키시미씨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파피의 성우는 한국어판에서는 윤은서 성우가 영어판에서는 놀란 클롭 성우가 맡고 있는데요. 영어판 파피 역을 맡은 놀란 클롭 성우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파피뿐만 아니라 플레이타임사의 직원이자 플레이케어의 책임자로 나온 스텔라 그레이버 역도 맡아 연기했습니다. 그레이버는 무덤 파는 사람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인 그라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를 통해 플레이케어의 책임자였던 스텔라 그레이버가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 실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는 스텔라 그레이버를 연기하는 성우에게 유럽식 억양으로 연기해달라 부탁하려 했지만 놀라크롭 성우가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그냥 자연스러운 네덜란드 억양을 사용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의 장난감 파피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